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월 스님입니다. 오늘 신신명 6일째 시간입니다. 23번부터 28번까지 6구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 보겠습니다. 일유, 이유, 일유, 둘은 유일유 하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일력 막수 하나 또한 막수 지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는 앞 시간 21번에서 이견부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견일수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과 망 또 시비, 시와 비 이런 것 등 여러가지 그 상대적인 상황이 있었죠. 그런 것을 이견이라고 합니다. 이견. 이견은 결국 일심을 말미암은 것인데 일심이라는 그것마저도 일력막수라 그랬죠. 일심이라는 그것마저도 지킬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중도라고 하고 일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뚜렷한 표적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존재 원칙이라는 의미지 결국 이것이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심은 즉 중도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마음을 잘 쓰는데 마음 없이는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작 찾으려고 하면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또한 그 본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도도 결국 일심이고 일심이 중도인데 그 일심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면서 또한 모든 것의 상대적인 것을 수용하는 공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는 것이죠. 중도라 하면서 거기에 빠지거나 즉 일심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빠지면 그거 역시 병이 된다. 그것이 곧 어디엔가 치우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불생 만법무구 그래서요. 일심 한 마음이 불생 생하지 아니하면 만법에는 무구 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심득택에 살아가고 일심득택의 모든 것을 보고 듣죠. 하지만 일심을 표적처럼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공한 줄 알면서 공한 가운데서 한량없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진공묘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공한데 진공 참으로 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 마음을 근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허물이고 없다고 해도 허물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허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집착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적용해 보면 여러 방향으로 쓸모가 많은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25번 한번 볼까요? 무구무법 불생불멸 허물이 없으면 무법 법도 없고 불생불심 이거는 불생불멸하고 같은 말입니다. 생멸이 없고 또 불신 마음도 없다. 무구무법 중에서 허물이 없다는 말은
번뇌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또 여기서 또 법이 없다는 말은 허물이 없어서 부정한 마음이 없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텅 비어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마음은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생불심은 무슨 생각이나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 마음이 있어도 구하는 반연이 없으니 나타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상에서 공 또는 무심, 무념에 든 것을 의미하는데 일체 번뇌가 소멸이 되고 또 일체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선정에 든 마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곧 불생불멸과 같다. 불생불심은 불생불멸과 같은 것이다. 불생불멸한다는 말은 마음에 어둠이 있다가 사라져서 밝음이 오고 또 밝음이 또 사라져서 어둠이 오거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밝음이 항상 있어 어두움이 없고 필요한 것이 항상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 나고 죽음이 없어 무량한 수명을 항상 즐기는 경지를 여기서 불생불심이다 또는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6번 능수경멸, 경축능침 그랬죠. 여기서 능하는 것은 주관을 말하고 경하는 것은 객관을 말합니다. 능수, 능은 수경멸, 능은 직역을 바로 한번 해볼까요? 능은 객관을 따라서 수경, 객관을 따라서 멸하고, 즉 주관은 능은 경을 따라서 멸하고, 다시 말해서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멸하고, 객관이죠. 객관은 능을 쫓아서, 주관을 쫓아서 잠긴다. 좀 어렵습니다. 자,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능은 경에 따라 소멸되고 경은 능에 따라 침몰한다. 그래서 능은 주체고 경은 객체죠. 주관, 객관. 능이 나라면 여기서 경은 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 너와 나 사이에 좋지 않을 때 적용되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너의 개팍한 감정을 따르다 보니 내가 미치게 되고 또 너가 나를 몰아치다 보니 너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부지간의 사정이 어려울 때 나는 너 때문에 기분 나쁘고 너는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 사정이 반복될 수 있겠죠.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의심이 생길 때 믿지 못하는 감정이 점점 깊게 쌓이고 골이 깊어진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감정, 나와 나의 생각, 나와 나의 번뇌와의 관계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생각하는 나는 능이고 번뇌나 생각이나 혹은 감정은 생각하는 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이 된다. 객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번뇌에 의해서 멸하고 번뇌는 나를 부추겨서 점점 번뇌가 커지는 경우 이것을 침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울증을 발단하고 우울증 발단이 되고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마약이나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담배를 피우지만
습관이 되면 담배가 나를 피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술을 마시지만 습관이 되면 술이 나를 마신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능이 경을 따르다 보니 멸하고 주관이 객관을 따르다 보니 멸하고 경이 능을 쫓다 보니 침몰한다. 객관이 주를 쫓다 보니 침몰한다. 그 말입니다. 술이 나를 마신다 하는 그런 말이죠. 능이 경을 따르다 보니 멸한다 하는 것은 능수경멸, 내가 노름이나 마약을 좋아하다 보면 결국 나는 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또 경이 능을 쫓다 보니 침몰한다는 말은 노름이나 술이 나를 가지고 놀다가 결국 노름이나 술독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는 상대가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도 그에게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다가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서로 이제 폭발하게 되죠. 능수경멸 경축능침이라.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서 침몰한다, 잠긴다. 아주 귀한 문구를 우리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경유능경. 객관은 주관을 말미암은 객관이요. 능유경능. 주관은 객관을 말미암은 주관이다. 객관은 주관을 말미암아 객관이 됩니다. 그렇죠? 너는 나 때문에 너가 되고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은 악 때문에 있고 악은 선 때문에 있죠. 세상은 전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등한 공능과 가치를 이해해서 이것을 제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용하지 않고 나만 옳다, 이것만 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것은 양변에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 시시비비가 생기고 또 불행이 생기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온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두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와 나는 함께 존재하는 것이니 이왕 존재한다면 조화를 이루어서 손잡고 같이 평화롭게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 객관은 주관을 말미암은 객관이고 주관은 또 객관에 딸려있는 주관이다. 세상 이치가 그렇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서 상대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일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단한 원리를 마음속에 이해하고 새겨서 일상생활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욕지양단. 양단을 알고자 한다면 원시일공이다. 원래 하나의 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단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주관과 객관, 선과 악, 진과 망, 시와 비 등등 모든 상대적인 것이 양단입니다. 앞에서 능과 경을 말했는데 이것은 주관과 객관의 본질을 파악해보면 원래 하나의 공이라고 하였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공이라는 말은 중도다, 일심이다 이런 표현도 했죠. 일공, 원시 일공할 때 일공은 일심이나 중도와 같은 말로서 중도적인 공, 일심으로서의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지엽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있지만 한 생각 좀 더 접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원시일공, 나와 너를 나누어 놓고 온갖 시시비비를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면 아주 큰 일거리라고 생각해서 밤잠 못 자고 소화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생각해서 지금 밤잠 못 이루고 얼굴 붉혀가며 시시비비를 따져본들 그런 일들이 한 100년 후라고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실공이라는 말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신병 6일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부를 하십시오.